안녕하세요. 치과도사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까지 치과를 잘못 가면 안 되고,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,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, 그래, 나도 신중하게 치료를 받고 싶은데,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는 거냐?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치과를 찾아가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치과를 찾아가는 방법은 크게 한 5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공식적인 연구나 뭐 발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가기 편한 치과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뭐 가기 편한 치과를 간판만 보고 찾아가는 거죠. 근데 이런 분들의 성향은 제가 볼 때는 치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가기 편한 곳,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선호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렴한 치과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치과 치료 자체가 아무래도 고가의 치료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비용을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비용을 무조건 좀 더 싸게 하고 싶다. 그런 심리가 좀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유명한 치과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죠. 유명한 치과나 아니면 치과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. 찾는 방법은 뭐 인터넷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편리성을 따지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아무래도 좀 실력이 있을 테니까 결과가 좀 잘 나오면 좋겠다. 그래서 치료 결과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오랫동안 다니던 치과, 막 어릴 때부터 계속 다니던 치과를 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가 좀 아파지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이제 치아랑 관련된 불편감이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한 곳만 계속 가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장이 되는 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. 나는 오랫동안 이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큰 불만이 없고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만족도를 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지인에게 물어봐서 추천받아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사실 좀,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지인의 경험을 빌려서 나는 안정성을 얻고 싶다.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물론 이 5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 교차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. 이를테면 내가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저렴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치과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방법들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방법들 중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, 추천할 만한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안타깝지만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,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들을 다 조합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고, 이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봤어도 이 방법들 중에 성공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쯤 들으시면은 도대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일반인들과 의사의 좀 차이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또 한 가지 있거든요. 그거는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는 비가역성이라는 그런 치과 치료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특성이 바로 고유성이라는 특성입니다. 자, 고유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단 하나의 치료도 동일한 치료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치과 치료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치과에 가서 왼쪽 이를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참 지나가지고 오른쪽 이를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왼쪽 이가 잘 됐으니까 오른쪽 이가 잘 될 보장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인에서도 양쪽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
심지어는 이게 다른 사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치과 치료는 항상 이런 이 고유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, 그래서 치과 치료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제가 치료를 받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치료에 임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고, 새롭게 치료를 한다, 처음 치료를 한다는 생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 이빨이 다 다르니까 그나마 좀 유명하고 실력 있고 좀 잘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치료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치과 치료를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쉽게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또 컨디션이 또 달라서 저번에는 잘했는데 오늘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과 굉장히 다른 치과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저는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들을 다른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보다는 좀 많이,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해봤고, 간접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제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많이 답답하시고 또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채널이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